뇌종양 수술의 원칙은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 수술 치료법의 원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에 근무하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생긴 종양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두개골에 생긴 종양도 뇌종양이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양이라고 하면 양성종양하고 악성종양을 다 같이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성종양은 그냥 종양, 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뇌종양도 뇌 안에 생기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악성종양을 우리가 뇌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양성종양 그냥 뇌종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뭉텅거려서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뇌종양 안에는 양성뇌종양과 악성뇌종양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뇌종양은 거의 이렇게 중만큼 큰 종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이 병원에서 발견되어지는 경우, 또 아주 좁쌀만큼 작은 종양인데도 불구하고 사지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의식이 처진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양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두엽이나 이렇게 뇌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그냥 간헐적인 두통,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측두엽 같은 데서 종양이 생기게 되면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가 생긴다든지 감정의 불곡이 아주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후두엽에 생긴 경우에는 눈이 흐리게 보인다든지 요즘 너무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정엽에 이제 혹이 생긴 경우 같으면 반신의 감각이 좀 이상해졌어, 감각이 좀 둔해졌어, 말이 어둔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좁쌀만한 조그마한 혹이라 하더라도 뇌관부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A가 있으면 B가 있다라는 식의 수학 공식처럼 어떤 그런 원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원인이 확실한 경우라 그러면 치료도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제 뇌종양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두부 외상, 반복적으로 머리를 어디 부딪힌다든지 맞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이제 두꺼워지게 되면서 생기는 뇌수막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앱스턴바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종양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악성 뇌종양들은 화학물질들, 그러니까 벤젠이라든지 그런 유기용제 등에 접촉을 함으로써 생기는 뇌종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종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다가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 유전자 돌연 변이를 추가로 일으키게 되지는 더블 히트 시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때 이제 뇌종양이 생기고자 하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종양은 근본적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장 근본이죠. 위에 암이 생기면 위 전절제술이라고 해서 위를 통째로 잘라내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뇌는 종양이 생긴 부분을 펌에서 몇 센치를 더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종양만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안전하게. 그래서 뇌종양 수술의 원칙은 Maximal Safe Resect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절제하되 안전하게 신경적 장애가 생기지 않고 수술을 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 수술 치료법의 원칙입니다. 수술 기법이 워낙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존에 현미경만 가지고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하던 것 이외에 추가해서 내비게이션 장비라고 해서 수술 중에 우리가 얼만큼 절제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술 중에 우리가 얼만큼 떼냈는지를 실제 초음파를 떼서 종양 절제 범위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5알라라고 해서 수술 전에 어떤 약을 먹고 들어가게 되면 수술 중에 우리가 현미경을 평광 모드로 바꾸게 되면 종양세포 남아있는 것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종양이 많이 남았으니 조금 더 떼야 되겠다. 그런 기법도 있고, 그리고 수술하면서 이 부분을 더 자르고 싶은데 안전할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수술 중 감시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중에서 어떤 전기를 흘려가지고 전극 장치를 갖다 대면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제거하지만 신경적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이 되어서 수술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후, 개도술 후 6개월 이후에는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뇌전증을 주요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약을 복용하시고 비행기를 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